우성 1, 2, 3차 아파트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잠실 5단지. 그 다음에 뭐 올림픽. 뭐 이런 쪽에 이제 후보군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메인 단지는 여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잠실 5단지가. 상징성이 있죠. 왜냐면 잠실역의 중심에 있고 한강변을 끼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가장 메인 단지가 될 확률이 높은 거죠. 둔촌에서, 아니, 강동구에서 어디겠어요? 둔촌이 되겠죠. 여기가. 그죠? 둔촌 주공. 여기는 세대수로 밀어붙이는 거죠. 한 2,000세대 나옵니다. 얘 단지 하나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는 거고. 올림픽이 되려면 좋은데 얘는 뭐 아직 한참 제가 볼 때 멀었고. 강남에서는 이제 여기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파워가 제일 센 놈은 음마겠죠. 음마. 그죠? 음마. 예. 그리고 음마보다 더 센 애는 어딜까요? 압구정이죠. 압구정. 예, 압구정. 압구정 중에서도 압구정도 여러 개예요. 예, 신현대도 있고 뭐 1차, 4차, 5차, 3차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메인 단지는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여기. 그죠? 예, 여기가 이렇게 물론 통합으로 가긴 하겠지만 여기가 어쨌든 앞에 전면을 받을 확률이 높겠죠. 평가상. 그러면 이런 아파트들이 가장 랜드마크가 될 거예요. 예, 향후에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할 그런 아파트들이라는 거죠. 근데 도대체 얘는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안 해. 70년대, 75년, 6년에 지었으면 지금 40년 넘었잖아요. 30년 남에 되면 시작할 수 있는데 안 하죠. 대표적으로 안 하는 또 어디죠? 여의도. 얘는 안 해. 절대 안 해요.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본인들이 하기 싫다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얼마지? 근데 가격은 엄청 뛰어요. 76년 다 이런 식이거든요. 71년. 아우, 지겹네요. 지금 50년이네. 50살. 그래서 그런 쪽에 있는 랜드마크 형태에 있는 아파트들.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는 뭐 강남이 여전히 앞으로 향후에 10년이고 뭐고 간에 제가 볼 때는 계속 제일 높은 가격을 형성시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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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는 어디 계셔? 네. 굉장히 작잖아요. 네. 그런데도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의도의 특징은 뭐냐면요. 많은 상업지역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상업지를 갖고 있죠. 이 상업지가 뭐죠? 결국은 이 상업지라는 것은 이게 다 회사예요. 회사. 그죠? 다 회사면 이게 뭐야? 수요 공급 중에서 뭐예요? 공급이죠. 공급. 아니 수요죠. 수요. 네.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수공 중에 수요가 많은 것들이 이건 가격이 상승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엄청나게 공급을 하더라도 항상 수요가 초과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또 하나는 조망권입니다. 조망권이 물론 여의도만 조망이냐 다 조망이지라고 하는데 얘가 조망권에서 탁월한 모습을 보이는 건 뭐냐면 자, 용산에서 조망이 되려 그러면은 요 앞에 뭐가 지나가요? 강변북로가 지나가죠. 강남에서 조망하려면 요 앞에 뭐가 지나가요? 올림픽대로가 지나가죠. 다 마찬가지겠죠? 근데 유일하게 여의도는 요 강변북로가 올림픽대로가 아래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조망이 상당히 깨끗하게 나와요. 네, 뭐 조그만 2차선 도로는 있는데 무시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얘는 상업지가 껴있기 때문에 높이를 50층 이상으로 허가가 납니다. 지금 다른 데 어떻게 해요? 35층 못 껴있죠? 얘는 70층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높은 스카이라인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자체로 제가 볼 땐 충분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요소를 갖췄다고 봐요. 네. 여의도나 도심이나 강남 쪽이 물론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요 한강변 쪽 라인이 당연히 좋겠다. 네. 그래서 거기가 너무 비싸다라고 한다면은 2차 방어선으로 요 2호선 있죠? 네, 2호선. 2호선 라인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면 좋겠다. 그죠? 예. 그러면은 얘네 비싸고 얘네 비싸면은 남은 게 어디야? 남은 게 어디가 있을까요? 남은 게 여기 요쪽과 요쪽이었거든. 근데 여기도 이제 비싸졌어요. 그죠? 성동구, 마포구, 흑석동이 쌌었거든요. 상당히 쌌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도 요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비싸졌지. 그죠? 그러면 그 외곽으로 간다 그러면 뭐 있으면 돈이 있으시면 요 안에는 여전히 사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없어졌으면은 이제 살짝 외곽으로 떠나서 여의도가 아닌 영등포 쪽 라인을 가거나 여기도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제 청량리 쪽에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뭐 송파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강동구에서는 요 라인은 이제 여기도 별로 없네. 마곡 쪽도 하도 많이 올라가지고 요런 라인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위쪽으로 가가지고 아예 그 저렴하게 가려면 노원구 쪽으로 가시는 방법도 있겠죠.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 서울에선 부동산 투자는요. 주택 시장의 서울의 부동산 투자는 결국은 여기가 아무리 개발을 하더라도요. 여기의 가격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가 아무리 올라도 여기의 가격을 못 이겨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은 얘가 지금 1억이에요. 얘가 2억이에요. 얘가 3억이에요. 그럼 여기가 막 개발돼서 좋아졌어. 2억 됐어. 그러면은 얘가 2억에 가만히 있질 않아요. 개발은 얘가 했지만 얘는 개발 아무것도 안 했다? 근데 얘가 올랐어. 그러면 얘는 그냥 3억 하는 거야. 네가 3억 하니 난 4억 할래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누가 항상 1등이에요? 강남이 항상 1등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 개발돼서 오릅니까 언제? 개발은 이미 끝났어요. 근데 맨날 1등이잖아. 20년 전부터. 왜? 다른 데가 개발해서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제가 가끔 표현하는 표현은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으면은 강남이라는 애는 엘리베이터 위에 앉아있는 애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5층에 있다가 6층 가고 8층 가더라도 얘는 항상 걔네들 위에 있는 거지. 가장 1등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 뭐 개발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은평구 쪽은 어때요? 은평구 쪽. 은평구 쪽은 좋게 봅니다. 왜냐면 은평구 쪽이 지금 이제 개발이 많아지고 있고요. 자, 은평구도 나름이긴 해요. 물건에 따라 틀리겠지만 통합적으로 봤을 때는 왜 걔가 이제 좀 좋아지고 있냐면은 일단은 도심권 쪽에 뭐 경희궁자이가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분양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붙어서 프리미엄이 되게 많이 붙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이 되게 비싼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가지율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수색중탄 뉴타운도 이렇게 가격이 돼 있는데 여기도 두 가지 정도의 재개발이 있고요. 지금 이 도심으로 갈 것 중에서는 요 아래쪽은 지금 다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들 이제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서 여기 있는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밑에서는 그렇게 밀어주고 하나 끌어주는 건 뭐냐면 조금 올라가게 되면 지축이 있어요. 얘가 30평대가 6억대 중반을 갑니다.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때 얘가 6억 중반 갔을 때 은평구에 얼마였냐면 6억이었어요. 6억. 5억 5천 심지어. 말이 안 되는 현상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얘가 발전하면 얘는 더 높아야 되는 거고 얘는 더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일시적으로 좀 잘못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돌아 앉았죠. 얘 지금 한 9억 가죠. 예.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좋아지긴 하겠지만 타이밍은 약간 아쉽죠. 진짜라니까 이게 불과 2년 전 얘기예요. 2년 전에 얘가 6억 5천 갈 때 6억밖에 안 갔어요. 지금 9억 10억 가잖아요. 그때 막 정말 말 엄청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거 사라고. 말이 안 된다고. 방금과 똑같은 논리로.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얘가 빠지거나 얘가 올라가거나 이게 역전현상가 일어날 수가 없다. 근데 부동산이 빠지겠냐? 안 빠진다. 그럼 얘가 올라간다 했거든요. 미친 듯이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아파트를 사기는 좀 아쉽긴 해요.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장기 패턴으로 보게 되면은 일시적 조정기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뭐 여유가 있다 그러면 그냥 사두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기면 여의도도 빨리 갈 수 있고 이렇게 되게 되면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2호선 라인 근처에 아파트만 구입해야겠죠. 그죠? 2호선 라인 근처에 아파트.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소규모 같은 것도 뭐, 금액이 아직은 싸니까. 얘네들은 투자 금액 아직은 2억대면 사거든요. 2억대. 그러면 다른 거 살 거보다 여기도 두 채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을 따져보게 되면은 그런 수익률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지. 이런 형태로 가는 방법이 있고, 아예 소액으로 원하신다 하게 되면은 이런 쪽으로 난곡선, 신림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래는 신림역 요 라인인 것 같아요. 이거 점선 표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요런 거랑 여기서 갈라져 있는 난곡선 같은 거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여하튼 요런 것들에 지하철 어디 쓰는지 여러분 인터넷 가면 다 나와 있어요. 아시죠?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요 근처에 있는 빌라 같은 거 사시면 돼요. 투자 금액이 얼마냐면 1,000 정도 내외예요. 500에서 1,000. 이런 거 갖고 가는 거지 뭐. 500만 원 갖고 있어가 10년 뒤면 완공될 거 아니야. 그래도 그죠? 500만 원 못 묻어줍니까 설마? 그러면 되면은 내가 볼 때는 뭐 적어도 빌라잖아. 3, 4천. 그렇죠. 자본이 없으신 분은. 있으신 분은 2호선 라인 아파트 사시고. 아파트는
아파트 2호선 라인 아파트. 근데 여기가 아파트가 2호선 라인 특징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대해 볼게요. 아파트가 주변에 없어요. 여기도 아파트 주변에 없죠. 그리고 여기도 아파트 주변에 없죠. 그 다음에 여기도 아파트 주변에 없어 별로.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있는 것들이 여기가 조금 몰려 있어요. 여기 조금 있고 여기 조금 있고 여기 다야. 네, 이런 쪽이 조금 있고 한 300세대 400세대짜리 좀 있고 이런 식이죠. 저기 목동 재건축 아파트 지금 들어가는 거 어때요? 가격이 좀 빠졌잖아요.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목동 같은 경우에는 여긴 택지 개발이잖아요. 택지 개발. 택지 개발지구는 뭐냐면은 신도시, 작은 신도시 개념이에요. 작은 신도시 개념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처음부터 계획 도시였습니다. 계획 도시. 그것은 뭐냐면 얘네 한 단지 한 단지 개별적으로 있지만 개별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설정을 해요. 그래서 개발을 하는 거죠. 전체적인 지구 단위에서 전체적인 틀을 짜. 그러니까 뭐 세종시 짓거나 뭐 동탄신도시 짓거나 할 때 얘한테 필지 팔았다고 해서 그냥 너 이렇게 지어가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는데 아마 올해 내로 이 지구 단위 계획이 발표를 한다고 얘기는 했었거든요. 분위기상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런 거 발표하고 하게 되면은 뭐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래 걸릴 거예요. 올해는 걸리죠. 올해는 얼마 정도 걸리냐면 15년? 입주까지 볼 때. 네. 15년. 근데 15년을 기다린다는 게 아니라 뭐 입주하실 계획이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뭐 올라가면 팔면 되지 뭐. 꼭 뭐 굳이 뭐 준공 때까지 기다려. 네. 올라가면 팔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투자자 마인드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네. 뭐 압구정동은 뭐 부셔서 올라갔나? 한남뉴타운, 성준뉴타운 지금 그냥 13배, 15배 정도 올랐거든요. 초기보다. 15배 올랐지만 하나도 안 부셨잖아요. 된 거지 뭐. 네. 부시거나 말거나. 내 것만 올라주면 되잖아요. 투자자 마인드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나쁘지 않다고 봐야죠. 근데 1, 2, 3단지는 2종이고 나머지는 3종인데 1, 네. 3단지 들어가는 거죠. 그게 지금 계속 가보시면은 플랜카드 불고 이거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해줘도 할 말은 없어요, 법적으로. 형평성이고 뭐고 간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옛날에 플랜카드 붙어 있었는데 지금도 붙어 있나 보자. 여기 잠깐 뒤로 와야 되는데. 잠깐만요. 갑자기 궁금하네. 여기지.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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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아, 쓸데없다 하지 말자. 여하튼 간에 여기 이제 막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여기가 2종 주거 지역이고요. 여기는 2종 주거지고, 나머지는 3종 주거지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 투자해야 돼요? 3종 해야 돼? 2종 해야 돼? 3종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모르시는 분도 있죠.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이 있어요. 이렇게 1, 2, 3종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세상의 용적률이 틀려집니다. 여러분 상식을 한번 파악해볼까? 1종은 빼자. 2종 주거지와 3종 주거지 중에서 2종 주거지는 용적률이 몇 %가 최상향입니까? 법적 용적률이 최고가 몇 %일 것 같아요? 2종은. 2종이 300. 2종이 300? 3종은 그러면? 2종, 3종 중에 뭐가 더 높아요? 3종이 높죠. 아, 모르시는구나. 그냥 할게요, 그러면. 2종은 250, 3종은 300%입니다. 이게 최대치예요. 법적 상한 용적률이 이 정도예요. 근데 이 실제로는 서울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법적 상한 용적률 한도 내에서 조례로 별도로 정합니다.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얘는 서울시 조례로 200%예요. 그리고 3종은 250%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그냥 허가받으면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거기다가 뭐 복잡하게 따지면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나오는데 여튼 여기다가 기부채나 파고 뭐 얘네가 원하는 대로 어떤 친환경 뭐 그런 거 집어넣고 임대 그 주택 집어넣고 시행시효 해야지만 이제 용적률이 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3종이 더 비싼데. 3종이 비싸죠.
3종이 비싸야지, 당연히.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얘는 250%를 받게 되니까 예전에는 이런 거 말았나요? 얘네가 80년대 후반에 입주했는데 그때는 몰랐지. 그러니까 그냥 뭐다 넘어갔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붉어지는 거죠. 근데 뭐 어떡합니까? 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할 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좀 불안하죠.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옛날에는 1, 2, 3단지가 지금 9호선이 처음에 개통했을 때만 해도 굉장히 강세를 띄었는데 지금은 중심이 이 오목교역 라인이라든가 목동 요 라인이 지금 중심이 돼서 정확하게는 오목교역이 중심이 돼서 이 위쪽보다는 요 아래쪽의 투자가 좀 더 낫다고 판단은 해요. 7단지나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심이 됐죠. 뭐 왜냐면 모든 편의시설 같은 거 되게 강세가 띈다고 했잖아요. 편의시설들이 다 여기에 모여 있어요. 요런 단지들이 더 강세를 띄고 있죠. 그죠? 뭐 어쨌든 사도 괜찮죠. 얘네들은 주로 누가 거주하냐면은 여의도에 거주하시는 분이 거주하잖아요. 알고 있죠? 여의도의 근무자들이 여기에 많이 거주하세요. 왜냐면 여의도는 뭐 집 뻔하니까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돈도 좀 있는데 영등포 살겠습니까 지금? 아직은 개발 안 됐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발전이 된 거죠. 왜 새 거였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새 거다 이러고 갔죠. 그때까지만 해도 학원이 뭐고 없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다 나름대로 좀 공부로서 성공한 사람들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사업가가 아니라 금융인지도 많잖아요. 똑똑하잖아. 좋은 데 나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에 대한 이 어떤 학부열이 불타시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학원가 형성돼서 만들어진 학군이죠. 강남은 반대죠. 강남은 정부가 위에 강북에 있던 파락군들을 다 끌어내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성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학군이고 여기는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된 학군이 되는 거죠. 여하튼 강남에 이어서 2인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학군이 있는 한 목동의 가치는 계속 되겠죠. 그렇죠? 좋을 것 같다. 근데 뭐 시기적으로는 이제 좀 길어질 의향은 분명히 존재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초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결국은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얘도 운명이 좀 갈릴 것 같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초안이 있는 한 사업 속도는 더 느려지긴 하겠죠.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지금 같아서는. 하고 싶지 않겠죠. 제가 볼 땐 분명히 이거는 생겼다가 또 없었다, 생겼다 없었다 항상 반복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구로구 마지막 질문 받을게요. 구로구가 너무 넓은데 구로구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로역? 구로 디지털 지역 말고 그냥 구로역? 아, 그냥 구로요, 여기. 여기 아파트? 여기도요. 아이고, 그 얘기는 뭐 15년 됐잖아요. 그죠? 네. 이번엔 된다도 한 10년 됐어요. 네. 의원 바뀔 때마다 공약으로 내거는 상황인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요쪽에 있는 것들이 절로 가는 거죠. 광명 쪽으로 보내고, 차량기지. 광명 쪽으로 보내고, 뭐, 지금 얘기를 하는데, 광명 쪽에서는 대신에 그걸 받게 되면은, 뭐, 지하철을 5개를 깔아라 했는데, 뭐, 3개만 주겠다면 계속 싸우고 있어요. 어쨌든. 그럼 만약에 이게 이전이 되게 되면 가장 수혜를 볼 애들은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네, 엄청난 수혜를 보죠. 지금은 완전 섬나라야, 섬. 여기 가려면 여기 뺑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딱 다이렉트로 되겠지? 그러면은 얘가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얘네들도, 이 아파트들도 용적률이 되게 낮아요. 예를 들어서 주공 아파트 이런 거 보게 되면은 86년도니까 연한 채웠잖아. 아이고, 잘못 눌렀어. 연한 채웠죠. 근데 용적률이 153%밖에 안 돼. 훌륭하죠. 네. 이런 게 100개 없잖아, 이제. 다 중층 아파트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좋은데 과연 언제 될까? 이걸 뭐 알 수가 없는 거지. 어쨌든 구로역 주변으로는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신도림역하고 접근성이 얼마가 되느냐가 이 동네의 판가림이에요. 왜? 모든 종합 쇼핑 시설 같은 것들이 얘는 여기에다 몰려 있거든요. 싹 다 몰려 있어요. 디큐브 시티라든가 백화점, 이마트 등등이 다 여기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게 뭐지? 테크노마트도 여기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는 편집선상도 나오는데 안 나오나? 나오네. 구로역 신도림역 일종 지구단위 계획구에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2016년 12월에 발표했는데 120m, 123m까지 높이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들이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어디에 들어서고 있냐면은 여기가 보면 나올 거야 아마. 안 나오면 할 수 없고. 이렇게 보게 되면 어디야? 아, 이게 아니구나. (18년 4월달)
이렇게 봐서 잘 모르겠네. 예, 여하튼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일대, 이게 200 몇 번지인데 요 일대도 지금 개발 계획이 다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일대가 여기 일대가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구로구지만 요 일대는 특이하게 높아. 예를 들어서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성남에서 유일하게 분당만 높듯이, 영등포구에서 유일하게 여의도만 높듯이, 구로구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높았었던 애들이에요. 얘는 구로구의 느낌이 안 들죠? 신도림이잖아. 그죠? 아니, 지금 얘가 행정구역상은 구로구에 들어가는데 신도림하게 되면 별로 구로가 아닌 것 같잖아. 여의도로 영등포인지 모르는 분도 되게 많더라고요. 전혀 별개 같잖아. 분당이 성남이에요? 이런 분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동네예요. 그래서 여기가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뛰었거든요. 진짜 실제로 비싸고. 그럼 여기가 비싸지면은 얘가 반대급부로 약간 따라 올라가는 정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얘는 따라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데, 나머지에 대해서 좋아지긴 하는데 그 개발에 대한 거 좀 더디긴 해요. 어디든 그렇지만. 그래서 결국은 얘네가 계속 강세를 띄울수록 좀 쫓아 올라가는 정도 수준은 될 거예요. 근데 좋은 거는 뭐냐면, 투자 관점에서 좋은 거는 뭐냐면, 이런 것들 아파트 투자가 비싸진 않아요. 갭이. 한번 볼까? 갭이 얼마 정도 하죠? 5구제곱미터 한번 볼게요. 5구가 지금, 모르게 차이나? 5억 5천에서 6억, 6억 2천, 5억 한 5천 봐야겠네. 5억 6, 7천 정도 보고, 전세를 보면 3억 5천, 2억 정도죠. 서울에서 2억 갖고 투자할 때가 한 군데도 없어요. 아시죠? 한 군데도 없다니까? 노원구 10평대 이런 것들 말고, 중랑구 쪽 가거나 이런 거 말고, 그죠? 그러니까 아직은 투자 금액이 저렴하다라는 거지. 네, 저렴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다 무조건 신도림이야. 구로, 가로 앞에 있는데 구로역 대림이라고 하면 좋잖아. 근데 다 신도림 짓죠. 여기까지 신도림이야. 여기 있는데. 왜? 신도림 이름 짓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 다 신도림이죠. 여기가 메인이 되는 건데, 여긴 학군도 되게 좋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기가 계속 올라갈 테니까, 여기도 뭐 갖고 있으면은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폭은 당연히 적을 거다. 하지만 들어가는 돈도 작다. 그러면은 수익률은 비슷할 것이다. 뭐 적당히 돈이 난 2억밖에 없어서 여기밖에 못 사겠다. 몇 개라도 사는 거지. 나쁘지 않죠. 예. 그리고 아주 길게 보게 되면은 여기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여긴 안 나오나? 이게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요 빨간 여기 이건 아니고 영등포 부도심 1종 지구단위 계획이 넓게 설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저까지 이렇게. 예.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여의도잖아요. 여기서부터 여의도, 그 다음에 신도림역, 그 다음에 구로 이렇게까지 해서 개발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 망창 개발 잘 돼 있잖아. 여기도 지금 여의도잖아. 여기는 지금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개발하는 거야. 그래서 영등포역 민자역세 만들고 뭡니까? 타임스퀘어 만들고 뭐 이렇게 한 거죠. 여기가 지금 가운데는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오래된 공장 같은 거 있고. 이것도 지금 개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땅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네, 그래서 땅을 사러 가봤더니 여기는 제가 지구단위 계획을 따져서 물어봤더니 여기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블럭별 단위로 개발이 되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뭘 짓고 싶으면은 이 땅을 전부 다 사야 돼. 네, 그러니까 여기는 포기하셔야 되겠지. 네. 어쨌든 뭐 요 라인도 이제 개발의 축이 될 거니까 결국은 좋아지겠죠.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 하여튼 뭐 부동산 투자 잘 하시면 좋겠어요. 상가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투자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